예민수의 경제 토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 그리고 관심주 이야기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 마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깜짝 순방을 다녀오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확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우크라이나 사업 규모가 뭐 1200조이기도 하고 600조이기도 하고 500조이기도 하고 이거 추론이 사실 어려운 거라 뭐 금액은 꽤 차이가 납니다. 네,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제 제목을 1200조라고 했지만 1200조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뷰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조금씩 구체화가 되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있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 작년 후반부터 좀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진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진출하고 났을 때는 대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회수할 것이냐,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MOU는 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수요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많은 투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뢰 제거 기기나 뭐 방호복이나 이런 것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유럽이나 나프타 같은 NGO 기업들도 뭐 50조를 출자하겠다 아니면 뭐 러시아의 자금을 홀딩했다가 그걸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어떤 아직은 펀더멘탈 증명되지 않은 섹터지만 기술적 흐름이랑 수급들을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가기 좋은 섹터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1200조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뭐예요? 그다음에 어떤 분야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장기간 러시아의 공격으로 뭐 철도 뭐 도로, 네. 군사 시설 이런 쪽으로 인프라가 파기가 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개별적으로 뭐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나 이런 쪽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뭐 전기차 할려력이 있겠어요?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건물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저도 이제 뭐 네. 당연히 우선순위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확실히 전기차 플랫폼 이쪽들이 조정이 길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아직 그런 분은 못 만났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 제가 오히려 말려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냥 뭐 3개월, 6개월 만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또 사업 규모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고 뭐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개발 무역 장관이 재건업 사업 규모가 9천억 달러, 1,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만 했기 때문에 실제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판단되는 거죠. 1200조가 나온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금액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일단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그에 따라 화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지금 자리에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1,200조 중에서 뭐 600조를 가져간다, 700조를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실제 첫 삽이 떠지기 전까지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에 보시면 뭐 어떤 기업이 MOU를 체결했고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모듈러 주택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오르기 시작하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지만 확실히 좀 부담되는 주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사모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 가져가기 좋은 섹터로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00조 원이란 건 이제 사실 모르는 거고요. 아무도 뭐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그 우크라이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준이 된 건데 모르는 겁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줄 수도 있는 건데 그중에 우리가 뭐 1,200조라고 만약에 한다면 500조, 600조를 어떻게 가져와요?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인데 그죠? 미국하고 다 지금 소위 깃발 꼽아놓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이제 가는 거죠. 미리 관계를 해놓으려고 가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건 관련주로 해서 무슨 삼부토건도 한번 오른 적이 있고 그죠? SY 이런 모듈러 주택도 올랐고 올랐는데요. 또 건설주도 좀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반응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혜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한 50% 내외로는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나라만큼이나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MOU를 체결한 나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전체 금액에서 50%. 안 아, 된다니까요. 우리 50% 어떻게 가져와요 지금. 네. 그래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 캐파가 늘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1,200조라고 하면 600조는 택도 없고 600조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1,200조가 아니라 뭐 훨씬 더 큰 규모로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게 있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는 숫자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요. 어쨌든 그러면 뭐 분야별로 어디가 제일 유망해 보입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모듈러 주택이랑 철도랑 그다음에 어떤 전력 설비 이쪽은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모듈러 주택에 들어간 내진 강제를 좀 어떤 품질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뭐 금강철강이랑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 있고 그다음에 어떤 네옴시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이 상당히 진짜 실제 수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력 설비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 아시는 뭐 HD 현대건설 기계나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부분들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어떤 전력 설비 배전반 수주를 실질적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철도 같은 부분들도 실제 MOU를 체결한 철도 기업은 없는데 현재 폴란드 인근의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제 폴란드 철도 설계 용역을 갖췄기 때문에 그 실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MOU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뭐 실수혜를 입는다 못 입는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네. 실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75% 이상은 볼 수 있을 네.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이제 협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를 재건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회수하는 방법들도 각국들이 이제 고민인가 보죠. 이런 것들을. 네. 확실히 좀 최근에 좀 구체화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네. 구체화돼서 다행인데 그걸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음. 긍정적으로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야기 나왔을 때가 22년 후반이었는데 네. 22년 후반에 이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회위원장이 네. 어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이 3천억 유로가 동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연합이랑 유럽 투자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5,700억 원을 추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저는 최근에 본 뉴스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1년에 7조 8천억 이상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나프타도 발언을 했거든요. 나프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5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진행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금액을 다 더해도 사실 700조가 안 되기 때문에 1200조 규모가 실제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은 그 숫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우크라이나에 1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째려보기보다는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자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날카롭게 찌려본 것 같아요. 눈에 힘을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좀 추론이 안 돼. 기업의 이익도 사실은 내년 올해 연간 뭐 분기 추정하기가 힘든데 우크라이나가 정말 지금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면적이 얼마고 인구와 함께 무슨 산업 시설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 규모를 얘기하니까 되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자금 회수 방법은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결국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자금을 동결을 시키던 뭐 유엔이 자금을 넣던 각국이 뭐 국가에서 차관을 주던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공사를 하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뭐 20년 동안 무상으로 해주고 받기 이건 아닌 거거든요.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주변국들 강대국들이 또 그 경제적 이권을 취하기 위한 공격이 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죠. 지금도 얼마 전에 어디에서 뭐 했었죠? 런던에서 뭐 했나? 예. 회의. 네. 예, 다들 뭐 지금 이제 거기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2차 회의. 네, 사실 본인들이 쏟아부은 것도 있고 무기며 그죠 그런 거를 뭐 재건해주면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다 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아까 그 음. 박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났던 게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지금 뭐 삼부토건이랑 뭐 DYD, 뭐 RB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거나 MOU를 체결한 그런 국가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대부분의 수혜는 미국의 캐터필러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 아시는 현대 에버다임이랑 대모가 요즘 조용한데 원래는 현대 에버다임이랑 대모가 강하게 움직였던 뭐 특수건설이랑 우원개발도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진행하게 되면은 미국의 캐터필러가 약 어떤 캐파의 한 50%는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수혜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뭐 저는 응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거야 당연하죠. 1호 영업사원을 해가지고 네. 폴란드 가가지고 뭐 웨스팅하우스 해가지고 BHI 네. 상가 가고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뭐 K2 전투기 했는데 네. 그렇게 돌아온다더니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들려가지고 네, 네. 110부터 정상회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다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캐터필러가 조용히 있는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이렇게 발벗고 뛰어다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뭐 현대건설이든 삼성물산이든 실제 MOU를 체결한 삼부토건이든 실수혜를 가져도 좋지만 캐터필러가 수주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고 있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랑 데모도 좀 맥점을 잡고 반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손현호 팀장님이 애국자이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이나 나라가 가져와야 된다. 500%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제 정세를 보면 그 미국은 정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미국도 서방 국가들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키우고 함락되고 막 이럴 며칠 뭐 그랬는데 그죠? 네.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돈 쏟아붓고 지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쟁 끝났는데 그건 그거고 그건 감사하고 장비는 예를 들면 뭐 현대 두산 인프라 현대 인프라 꼬아갖고 쓸게. 뭐 일렉트릭 거 쓸게. 그러겠습니까? 그네들이 이제 다 기본적으로 차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틀렸나요 제가? 박사님과 안 맞으니까 오히려 시청자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어떤 박사님 뷰에 맞는 건데 네. 일단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주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게 네. 그냥 개인 투자자에 똘똘 뭉치고 있으면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네. 이제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뭐 현대 일렉트릭, 삼부토건, SY 금강공업 뭐 아실만한 종목들이 추세가 안 깨진 상황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네.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정말 첫 삽을 뜨기 전에도 재료 소멸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달하면 그때는 좀 저도 투자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건설기계 이런 거는 모멘텀이 많잖아요. 미국 북유에서의 그 설비 인프라 투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많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만 보고 관련된 종목 땡땡 이런 거 올라가는 날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요. 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아까 도화 엔지니어링도 말씀하셨는데 관심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떤 매매 스킬이랑 어떤 좀 뉴스를 잘 살펴보신 분들은 뭐 전선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건설 관련 종목들, 뭐 모듈러 주택들 이런 종목들 매매해 보셔도 되겠는데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이제 최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 외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도 보유하고 있으면은 굳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철도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좀 도화 엔지니어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기업 계열을 보면은 뭐 물산업, 뭐 도시철도, 플랜트 등 사회 기반 시설 관리해서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테마라고 본다면 철도 관련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판단을
되고 있고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도 이미 관련해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서는 유신이랑 짝을 지어서 국내 철도 관련해서는 수주를 대부분 따가는 안정적인 철도 기업인데 6월 20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폴란드의 이제 카토비체에서 이제 오스트라바까지 국경을 잇는 구간철도 설계 수주를 하면서 폴란드에서 설계 용역을 땄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뷰가 있고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일간 변동성을 보여준 이력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기관은 순매수세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오늘 하루는 외인 순매도가 나왔지만 최근 일주일 수급 등을 본다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하방이 좀 단단한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주봉 차트를 현재 보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시원하게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신을 못 잡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도화 엔지니어링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관심주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은 한 종목. 도화 엔지니어하고 또 추가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